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안을 확정했다. 1948년부터 이어진 검찰이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폐지는 확정됐지만 보안수사권 존치를 놓고 디테일 싸움이 본격화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게 검찰 잘못 때문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뒤 수사는 경찰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경찰은 1차 수사기관, 중수청은 부대 중요범죄 전담,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한다. 강제수사 영장도 공소청이 청구하게 된다. 권력 집중국가, 수사 영역 약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여당은 보안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맞선다. 정건 송치국가수사위 설치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블랙핑크 로제, K-팝 최초로 미국 MTV VMA 주요 부문 수상. 8일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2025 MTV VMA 현장이 뜨거웠다.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를 거머쥐었다. 이로써 K-팝 가수 최초로 MTV VMA 주요 부문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MTV VMA는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 사실 로제는 이미 8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시선을 모았다.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노래,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팝, 여기에 베스트 디렉션,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까지 수상 후보. 정규 1집 타이틀 톡식 틸 디 엔드로는 베스트 K-팝 부문까지 후보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 사상 최초이자 최다 기록 경신. 그 주인공은 로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미디어 지형도를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7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그간 방송통신을 총괄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자리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초대형 신설기관이 들어선다. 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 2차관이 담당하던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실까지 흡수한다. 즉 방송통신 OTT까지 한 손에 쥐는 슈퍼 미디어 컨트롤 타워가 탄생하는 셈이다. 현재 방송진흥정책관실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 정책과 디지털 방송정책과 OTT 활성화 지원팀 등 3과 A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모두 새 위원회로 이관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업무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큰 변화는 위원 구조다. 기존 상임 5명 체제에서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돼 공영성을 강화한다. 민관이 함께 미래 미디어 로드맵을 그리는 미디어 발전 민관협의회도 별도로 가동된다. 문제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다. 조직이 사라지면 원청도 없어지는 만큼 별도의 임기 보장 규정이 없는 한자동 면직이 불가피하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연루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지시는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본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한 5천만 원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태도에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가 신권 보관의 핵심 증거라며 분실 사건을 조직범죄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상설특검 포함 다양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9일 정부가 천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방통위 폐지 방침에 대해 긴급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개편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중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해체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는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위원회 조직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7명 체제로 개편된다. 국회 과방위는 이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부칙의 방통위원장 임기 승계 불가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될 예정이다. 경찰 고발부터 공수처 고발까지 집중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 사퇴는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며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한 작은 기여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 해피조이 사진을 봤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지난 2월 21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왔다. 녹음 파일 속강 전 실장은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며 반려견 이름을 호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 구먼이라며 웃음기를 머금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이제 서울대공원 새 보금자리에 있다. 현행법상 전자기기 반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는 즉각 강 전 실장을 고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군인 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2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실탄 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때 폭음을 내는 용도의 교보제 포탄이 터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이현 논란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라며 민의의 무게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국민, 2위는 직접 선출된 국회라는 명확한 체계를 상기시켰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사법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고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역대급 망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자 송 원내대표는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받아쳤다. 말 그대로 죽음을 바랐다는 망언이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불을 끄기는커녕 또다시 기름을 뿌렸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바로 이찍이라며 전 국민의 41%가 당신들의 횡포에 치를 떨며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말은 송 원내대표의 망언을 정면으로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기호 2번을 찍은 국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도 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죽음을 기원하고 저주하는가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막말 이중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된 이번 표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가능하게 했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 106명 의원에게 찬성을 호소하며 이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림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쉬하고 있네, 헛소리하지 마세요라는 야유가 쏟아져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표결에는 불참하고 권 의원의 신상 발언만 청취한 뒤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 당선 후 통일교 정책 추진과 지원을 요청받고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시청 여성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옹호 글과 댓글을 올리라 지시했다는 폭탄 의혹이 터졌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 대통령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비판받던 차에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죠. 강릉시민행동은 지난달 29일 긴급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졌다며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여성, 공무원이 모인 회의에서 김 시장은 잘못된 정보와 비판이 시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직원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맘카페에 직접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는 겁니다. 회의 직후 한 과장은 타 부서 과장에게 허위사실에 반박 댓글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듯 시민행동은 세월행정 시스템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공개했습니다. 공무원만 접속 가능한 내부망에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글이 1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으며 떴죠. 시민행동은 가뭄 극복이 급한 와중에 여론 돌리기에만 신경 쓴 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강릉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고의 배경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5,561명의 고객 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KT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조사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일부 고객의 IMSI 값이 탈취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국이 가짜라는 점입니다. 휴대전화는 이 기지국을 진짜로 착각해 통화 데이터는 물론 IMSI까지 그대로 넘겨버린 셈이다. KT는 해당 기지국 신호를 잡았던 5,561명에게 우선 문자로 위험 안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USIM 교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도 함께 담았습니다. 피해가는 고객은 온라인 고객센터 전국, 대리점, 어디서든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 심사가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박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집에서 이후한 화백의 점으로부터 80만 298번을 압수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그림 진위는 미확인, 특검은 1억 원 이상으로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에서 3천만 원에 낙찰됐다가 몇 차례 거래 끝에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수수자는 김건희 여사로 기대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은 중개일 뿐 청탁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이 우이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서정욱 변호사가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는 성형병원에 가느라 계엄을 말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성형병원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가족들 다 확인해봤는데 병원에 간 게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계엄하는 줄 알았으면 병원에 갔겠는가라며 김 전 대표는 계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절대 말렸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알았다면 계엄이 성공할 수 없기에 말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김건희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며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다.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두고 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이라며 내란 이거 재판할 거 뭐 있냐 무죄 아니냐 상당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무기징역 받았지만 2년 살다 나왔다며 대통령은 다 통합 차원에서 사면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때까지 끝까지 산 대통령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또 특검 조사를 뿌리쳤다. 민중기 특검은 11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접수했다. 불출석 이유는 여전히 건강 문제였다. 특검은 매번 조사 당일 직전에 통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일에도 심장 시술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 거부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형수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불응하면 체포가 가능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을 전달해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개인 일탈이라며 교단 차원 개입은 부인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2차례 불응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특검의 다음 수순이 주목된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국민의힘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3권 분립 무력화 비판을 쏟아냈다. 국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한 특별재판부는 정치 보복 재판부라고 단언했다. 이미 배당된 사건까지 특정 재판부가 맡으면 사법 공정성 원칙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전국법원장회의도 목적이 있는 사후 재판부는 위험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발언은 권력 서열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고 맹비난했다. 법조계대법관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신중 접근을 요구한 드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등이 12.3 비상계엄 후속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소위 심사 중이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18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만에 전한길 뉴스 채널이 수익정지 처분을 받았다. 워싱턴 DC 트루스포럼 연단의 선전 씨는 정직한 보도 때문에 제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비판이 민감하다고 판단했나 보다며 구글 본사를 향해 좌파 장악 음모론을 폈다. 하지만 유튜브는 아동 안전 선정 썸네일 저속 표현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실제 이유다. 전 씨는 채널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자유구독료라는 이름으로 후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13차례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며 수익을 냈다는 점이다. ESTA는 영리 활동을 금지하므로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